네, 또 반갑습니다. 소원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인데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이제 6월 모평 성적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 받았고 송원학원에 다니는 우리가 뭐 졸업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재수생이죠,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올해 대학 입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바깥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 감안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졸업생 대학 입시 전략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대성학원도 재수생들만 있고 여기 송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인데 재학 재수생들의 입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송원학원에 지난 이제 정규반은 2월 중순부터 여기서 그동안 쭉 공부를 했고 지난번에 이제 대구도 신천지 사건 때문에 그동안 학원도 여러 차례 휴원도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 일단 학원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이 12월 3일로 연기가 돼 있는데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 가는 게 사실은 재수생 입장에서는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수시 모집을 작년에 내가 고3 때 해봤는데 해보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또 수시 마음을 비우고 소신 지원해가지고 원서는 내기는 냈는데 그냥 기회가 6번 있다 그러니까 한번 내보자. 그랬더니 작년에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아예 그냥 수시 복잡하니까 신경을 딱 끊고 나는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만 가겠다. 수시는 남들이 원서 내든 말든 아예 안 가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수생들이 갈 수 있는 수시가 있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부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나 많은 대학들이 수시를 많이 뽑고 있고 또 재수생들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이 대부분 다 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 빼고는요 수시 모집을 재수생들 대부분 지원이 안 되는 게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수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낮추지 말고 우리가 소신 지원한다 그러는데 6월 모의평가 성적하고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이 9월 23일부터 원서를 냅니다. 여기 송원학원에서도 수시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음 주부터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9월 16일 날 9월 모평을 보면은 9월 23일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이번에 6월 모평 성적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본 거 하고 그때는 내 성적이 아니고 갇혔지만 원점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그동안 송원에서 수능 공부해가지고 수능 점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에 갔던 수시보다 좀 소신 지원해가지고 이제 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필요는 있어요. 수시를 워낙 많이 뽑으니까. 그리고 재수생들이 유리한 수시가 사실은요 논술 진행입니다. 논술 진행은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시를 대비해서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1순위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이 올해 작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많이는 안 늘었는데 조금씩 정시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도 대부분의 수시 모집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시 중에서 논술 진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논술 잘 치면 붙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에 고3 때보다 논술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있고 나머지 진행은 학생부 교과 진행도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 진행하고 종합 진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신 성적이 고3까지 성적이 좋으면은 교과 진행에 내는 거고 비교과까지 포함해서 괜찮으면은 이제 종합 진행을 내는데 지원 자격은 대부분 되고 원서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 진행하고 종합 진행은 작년에 고3의 경우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진행도 교과와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서울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혹은 의학계열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내가 교과 진행에 내서 작년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작년에 내가 교과 진행을 냈는데 떨어진 이유가 수능 체제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데 내가 재수를 하면서 수능은 체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내봐도 되죠. 왜냐면은 의대니까.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작년에 학종을 냈는데 뭐 1단계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1단계 통과했는데 2단계 가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데 그 뭐 낮은 대학들을 내가 작년에 학종을 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거는 수능 성적 지금 모의고사 성적 보고 잘 따져가지고 거기는 정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나머지 재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요. 어느 국회의원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원래는 이제 15개 대학에 요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수시 모집하고 이제 정시 모집에 재학생하고 우리가 보통 N수생이라 지금 표현을 하잖아. 그죠? 뭐 삼수생, 장수생이 있으니까 N수생 인원하고 비율을 국회의원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자료가 공개된 거예요. 뭐 저는 요 대학 중에서 몇몇 대학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건국대, 경희대, 강원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게 한 달 전쯤에 공개된 건데 N수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 가는 게 원하는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그 재수생들이 정시는 압도적인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 전체 모집 정시 모집 정원 중에서 791명이 합격해가지고 73.6%가 N수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성대도 그렇고 의대가 있는 데는 비율이 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은 조금 전에 없었어요. 고려대학은 달라는데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고대는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고대가 그 재학생 작년에 정시 모집에 재학생하고 재수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총 합격자가 68.1%가 재수생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한양대학도 조금 전에 없었는데 한양대학도 공개를 해놨어요. 한양대학도 N수생이 정시 모집의 78%입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시 모집에 N수생이 24.5% 합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양대,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진행하고 학생부 종합 진행만 딱 따지면은 재학생이 거의 90%입니다. 여기는 그 논술을 치는 대학이잖아요. 한양대. 논술고사 치는 대학의 경우에는 그 N수생이 합격한 비율이 논술고사 치는 인원까지 합치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논술 진행을 빼버리면은 교과 진행하고 종합 진행만 따지면은 서울대학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울시내 대학들이 그 졸업생들은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교과 진행하고 종합 진행은 그 유리하다가 아니고 재학생들이 내신 좋은 재학생들, 공부 잘하는 재학생들, 그리고 비교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재학생들이 수시를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논술 진행까지 포함하니까 N수생이 24.5%입니다. 자, 올해 입시 변화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기본 틀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올해 수능을 치는데 그 올해 수능하고 작년 수능이 지난 6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평을 쳤는데 이게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수능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교과서가 바뀐 거죠. 그죠? 바뀌었는데 이 바뀐 부분은 여러분들이 송원학원에 들어와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수학 하나가 출제 범위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요. 수시 모집에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학생을 뽑을 때 올해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그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 등의 자기소개서도 포함했습니다. 기재 금지사항,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들, 공인 외국어 성적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기재를 하면은 안 되는데 검정을 강화하겠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공통고교 정보라 그래가지고 수시 모집을 모든 대학이 다 원서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소개 자료를 대학에 다 보내줘요. 우리 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강력자사고인지 농어촌 학교인지 일반 학교인지 우리 학교가 경시대회를 1, 2, 3학년 동안 3년 동안 몇 번 했고 상을 어떻게 줬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소개 자료를 주는데 이거 일치 안 줍니다.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학교 후강 효과를 없앤다. 서류평가할 때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학대 이거는요. 그 면접은 수시모집 면접은 학생의 개인 인적사항 그러니까 출신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학생 이름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은 교수 2명이 앉아서 학생 1명을 앉혀놓고 면접 보는데 면접 보는 교수 2명이 이 친구가 지금 면접 당사자가 우리 대학의 A 대학 A 그 학과 뭐 누구 교수 아들이라 그거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서류평가도 학종 서류평가도 블라인드 서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고등학교부터 학교 주소, 학교 이름 모든 정보를 이런 게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 그리고 창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걸 그 학교 이름은 다 뺀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서류평가를 합니다. 학교 보고 뽑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대학들이 올해 수시 모집을 요강을 바꿨어요. 요강을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뭐 요 서울대학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지역균형 선발 진행 최저학력 기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재수생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균형 선발 진행이라고 서울대학이 있는데 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이번에 서울대학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셈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지역균형 선발 진행은 756명을 원래 뽑는데 작년에 661명밖에 못 뽑았어요. 95명을 못 뽑은 거예요. 왜 못 뽑았느냐? 최저학력 기준이 세 과목 2등급인데 그거 못 맞추는 학생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기는 고3만 지원이 되는데 고3 재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제대로 그동안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서울대학인데 여기는요 주로 1등들이 가는 거예요. 1등, 내신 1등들이 세계 3등급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계 3등급은 굉장히 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고3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이 3학년 1학기 비교과 중에서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요 봉사는 이제 별도로 했는데 아예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수시 모집에 그 면접행이 있고 활동 우수행이 학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재수생이 지원이 돼요. 올해는 되는데 이거 이제 고3이 이렇게 되니까 비교과를 없애버리는데 졸업생은 작년에 3학년 1학기, 작년에 3학년 2학기가 정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대로 비교해보면 올해 고3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고3들의 비교과 활동을 아예 빼버리고 서류심사를 하는데 재수생도 지금 올해 재수생들이 작년 3학년 1학기, 그리고 작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되니까 거기 수상경력, 창체 4가지 다 빼고 서류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희대학이 학종 서류평가에서 고교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전부 고교사항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 수업을 못한 데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기록을 잘한 학생들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이 논술과 실기진행의 비교과 만점 7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거 비출결 봉사는 다 만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학종 서류 평가가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되도록이면 감안해서 평가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 혹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올해 6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이에요. 작년 6월 모평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가 고3이 46만 명, 졸업생이 7만 8천 명, 그리고 54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실제 수능 시험을 친 학생이 48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수능을 친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48만 4천 명인데 실제 수능을 친 학생이 5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게 작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 학생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은 작년 6월 모평 지원자하고 이번 6월 모평 지원자를 비교해 봤더니
고3도 확 줄었고 졸업생도 확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그래서 고3은 45,500명 줄었고 졸업생은 1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 65,000명이 줄고 올해도 고3이 5만 명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인구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된 건데, 올해는 고3도 줄고, 올해 재수생도요, 다 줄었습니다. 올해 재수생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 고3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48만 4천 명이 작년에 수능을 쳤는데, 제가 지금 예상을 해봤더니 올해 수능 응시자 추정 인원입니다. 올해 6월 모평 지원자가 이 정도 되는데 올해 실제 수능 시험을 그럼 몇 명 치겠느냐? 제가 요 여러 가지 따져서 예년의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44만 명이 안 돼요. 올해 수능 시험 칠 학생이. 그러면 올해는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에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은 안 줄었습니다. 4년제 모집 정원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올해 서울대, 연대, 고대를 포함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모집 정원을 지난 15년 동안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집 정원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연세대학의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그리고 고대는 반도체 공학과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연세대학은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하고 고대는 SK 하이닉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원 외로 뽑는 이제 정원 외로 새로 만들었는데, 연세대학은 삼성전자에 취직이 되고, 그 다음에 고대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에 취직이 되는데, 경북대학에 가면은 모바일 학과라고 아마 있습니다. 이러면 알 거예요. 경북대학 모바일 학과는 정원 외로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뽑는 학과입니다. 여기 졸업하면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모바일 사업부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거기에 무조건 취직이 다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 연대하고 고대가 정원 외로, 거기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 취직이 무조건 되는 건데 올해 만들었다고. 서울대학은 학과를 새로 안 만들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전기전자는 모집 정원을 올해 참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은 고3이 줄고 재수생도 올해 줄고 반수생도요 많을 것 같아도 지금 반수생 개강을 29일 날 했어요. 서울 우리 대성도 하고 전국이 다 했는데 반수생도 작년보다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저예요, 최저. 그리고 고3이 역대 최약체입니다, 올해. 그렇잖아요. 올해 대학 웬만하면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수능 공부 12월 3일까지 딱 하면은 올해 대학 가기가 환경으로 치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거,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제가 맨날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거 따지보면요, 이거 해마다 똑같아요. 안 느립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경쟁률이 내려가고, 경쟁률이 내려가면은 커트라인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작년에도 커트라인이 다 내려갔습니다. 예상보다 커트라인들이 작년에 다 내려갔어요. 서울대학도 그렇고 의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작년에 수험생이 줄었거든. 줄었는데 이 예상할 때는 작년에 처음으로 6만 5천 명 주니까 이 예상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올해는 작년 가까이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고3만 줄었는데 올해는 고3도 줄고 재수생도 줄고. 작년만큼 줄면은 뭐 웬만큼 갈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능,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이게 이제 수시 모집 얘기인데, 수시 모집에 논술 전형은 최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는 최장의 기준이 높아요, 또. 그런데 올해는 수험생, 올해 고3이 약체다, 그걸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능 응시자가 작년에 48만 4천 명인데 올해는 44만 명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능 응시자가 줄어들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1등급도 줄고 2등급도 줄고 3등급도 줄고 다 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를 못 맞추는 학생이 올해는 완전히 속출을 합니다. 특히 거기다가 고3들이 어제 평가원에서 성적 발표할 때는 그 고3들이 하도 불리하다고 온갖 지금 난립니다, 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은데, 그 6월 모평 성적을 평가원에서 딱 그 해보니까 작년 6월 모평 졸업생, 재학생 성적 차이, 올해 6월 모평 졸업생, 재학생 성적 차이 딱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가 재학생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걸 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엄청나게 불리할 걸로 생각했는데 작년이 올해는 별 차이 없더라.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6월 18일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9월 16일 날 9월 모평 치고 실제 수능을 12월 3일 치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거기다가요, 올해 그러면 이제 고3이, 그러니까 올해 졸업생들이, 올해 재수생들이, 제가 이제 전국 재수생들은 우리 대성 모의고사를 그동안 3번 봤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올해 재수생들이 성적이 어떻느냐. 작년에 고3이 수시 모집을 엄청나게 뽑았는데, 그리고 작년에 고3이 6만 5천 명 줄었는데, 수시 모집을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통해서 엄청나게 뽑았잖아요. 고3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에 다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재수생들이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재수생 성적이 작년보다 못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2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또 요 대구는 여러분 기억나지만은 지난 2월, 3월 때 신천지 때문에 요 송원도 학원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성학원도 딱 정확하게 한 달 쉬었다고, 한 달. 4주를 통째로 우리도 그 학원 문 닫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 9월 모평 치고 실제 수능 가면은 재수생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재학생들이 전체 수험생 수가 줄어가지고 체제를 못 맞추는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가 적은 데다가 재학생들이 재수생들한테 어쨌든 수능은 밀리잖아요. 그러면 올해 수시 체제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역대 이런 이 정도 이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모평, 오른쪽 6월 모평 국어 100점 만점에 그 원점수로 1등급부터 5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요걸 원점수 커트라인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자, 한번 보세요. 작년에 6월 모평 때 국어가 1등급 것이 87점, 9월에 90점이었다가 실제 수능에 91점. 이번 수능에 92점이니까 조금 올라갔죠. 그죠? 예. 그리고 2등급은 조금 올라갔죠. 3등급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실제 수능은 원래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이 있는데 9월 모평이 원래 6월 모평보다 조금 대체는 조금 쉬워요, 원래.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은 9월 모평 비슷하게 내는데 이게 딱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자, 수학과입니다. 작년에 6월 모평 89, 9월 모평 92, 실제 수능 92. 딱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6월 모평이 1등급 컷이 88점이었습니다. 88점이니까 조금 어렵게 나왔죠. 작년 수능보다. 그죠? 자, 작년에 수학나가 어려웠어요. 보세요. 6월 모평이 1등급 컷이 89, 9월 모평이 88, 실제 수능이 84니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등급 컷이 76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작년에 수학나는 인문계 수학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쉽게 낸 거예요. 훨씬 쉽죠, 그죠?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점자가 국어 만점이 작년 수능에는 0.16%인데 이번에 0.32%니까 2배로 늘어났죠. 만점이 확 늘었습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만점이 늘었잖아요. 수학과가 문제가 어려우니까 만점이 확 줄었죠. 0.58%에서 0.21. 수학나는 작년에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점이 확 늘었습니다. 661명이 2,900명으로. 그죠? 그래서 국어 좀 쉽고 수학나는 작년보다 어렵고 수학나는 쉽다. 그리고 영어 1등급이 작년에 7.43%인데 이번에 6월 모평이 8.73%인데 전체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율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었죠. 그죠? 34,000명. 그래서 영어는 원래 1등급이 7 내지 8%가 나오면은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모평 영어가 수준은 맞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영어가 작년에 6월 모평 때 7.76%가 1등급이고 9월 모평 때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웠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에 7.43이고 이번 6월 모평에 8.73%입니다. 자, 요거는 사탐인데요. 요 사탐, 가탐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6월 모평에 작년에 경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사탐, 가탐은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좀 쉽게 내고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조금 어렵게 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작년에 제일 쉬웠던 게 윤사. 바로 100분위가 만점의 100분위가 93밖에 안 됐죠. 97 정도 놓으면 좀 어렵게 나온 거죠. 6월 모평, 그죠?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의 사탐은요, 모든 과목이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탐도 작년 수능보다 대체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하투는 여러분들이 별로 선택을 안 하는데, 표준점수 만점이 85는요, 80 넘어간 적이 없어요. 원래 80이. 6월 모평이 됐든 수능이 됐든. 그런데 이거는 평균 점수가 50점 만점에 18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어렵게 나와, 하투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난이도가 적절하게 나왔는데 지구과학 2가 지원이 작년에 제일 어려웠는데 이거 올해는 좀 쉽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평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은 좀 더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탐가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은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쉽고 수학은 가행은 조금 어렵고 나행은 쉽고 영어는 지난해보다 조금 쉬워가지고 1등급이 8.7, 사탐, 가탐은 지난해 수능보다 대체로 어려웠습니다. 과목별 문제 출제 유형은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은 문제 유형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문제 유형은 똑같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하고 실제 수능에서 난이도를 조절한다. 자, 이제 올해 예상 난이도입니다. 올해 예상 난이도인데 국어, 수학, 영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그 수학 나는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는 1등급 끝이 84니까 수학 나는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탐, 가탐은 어려웠던 과목은 쉽고 쉬웠던 과목은 좀 어렵게 나오고 6월, 9월 평가와 모의평가 결과를 참조해서 출제한다. 자, 수능 대비입니다.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뻔한 얘기만을 써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송원학원에서 우리 송원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자율학습 할 때 하는 거 요거 열심히 끝까지 하면은 수능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요강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시도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이 학종하고 논술 비중이 높고 학생부 교과진행은 서울 시내 대학들은 거의 안 뽑고 뽑더라도 조금 뽑고 7개 대학은 아예 한 명도 안 뽑고 고려대학은 학생부 교과진행을 서울 시내 대학들이 많이 뽑습니다.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런데 뽑는데 거기는 그 추천을 하는데 졸업생도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 대개 학교에서는 고3 위주로 추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진행도 있고 종합진행도 높고 그 논술고사를 인원이 많지 않지만은 대부분 치고 있고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를 올해 마지막으로 칩니다. 이 적성고사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여기 경북대학이 부산대학하고 논술 칩니다. 울산대 의대가 논술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영남대학이다, 계명대학이다, 뭐 동아대학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인제대학이다.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그 교과진행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진행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진행이 일부 있고, 경북대와 부산대학은 논술이 있습니다. 자, 정시모집은, 올해 정시모집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수능 100입니다. 그냥 수능 100. 대부분이 그냥 수능 100이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를 올해 조금 늘렸어요. 내년에는 대폭 늘어나는데 그 대학들이 미리 조금 늘린 겁니다. 조금. 아까 이화여대가 올해 제일 많이 늘려가지고 10% 이상 늘렸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으니까 수능만 잘하면 되죠. 그죠? 12월 3일 날 수능만 잘 치면 정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되다 보니까 국어와 수학 비중이 크고 영어는 비중이 줄었고 그 사탐은 비중이 인문계 이제 사탐인데 사탐은 비중이 좀 적은데 가탐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원래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가탐이 수학하고 거의 맞먹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어보다 비중이 큰 셈이죠. 그래서 자연계 가탐을 쳐가지고 나는 서울 시내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탐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1일입니다. 작년에 2월 1일이에요. 원래 서울대, 연대, 고대가 2월 1일이 많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하대학, 세종대학, 동덕리대 이런 대학들이 작년에 수시를 못 뽑아가지고 정시로 2월 날 인원인데 재작년에도 많았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2월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한 7% 정도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인데 여기 경북대학이 작년에 2월 인원이 346명 높죠. 부산대학도 좀 많죠. 그죠? 이거 수능 체제 때문에 못 뽑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이 지금 수시를 몇 퍼센트, 정시를 몇 퍼센트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시를 뽑는 인원은 지금 몇 퍼센트 뽑는다는 거 요 예상 인원보다 실제로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 정시가 늘어난 대학들인데 서울대학은 조금 늘었고 연대가 작년에 좀 늘었어요. 그래서 연대가 조금 늘었고 고대는 제일 적죠. 고대가 정시가 제일 적은 대학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화여대는 보세요. 10% 이상 늘었죠. 그죠? 서강대학은 작년에 이미 확 늘었어요. 작년에 많이 늘리는 바람에 올해는 별로 안 늘었고 성대도 작년에 많이 늘렸고 한양대학도 작년에 늘렸고 거의 30 뽑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도 작년에 조금 늘려가지고 올해 조금만 늘렸습니다. 경희대학이 좀 늘렸고 한국외대는 원래 정시가 많은 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학도 작년에 30이 넘었고, 건국대학 넘었고, 동국대학. 그러니까 요 서울 시내 대학들은 작년에 정시를 조금 늘리고, 올해 조금 늘리고, 내년에는 확 늘려가지고 40% 이상 뽑는 대학이 많고, 입시가 내년부터 많이 바뀝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경북대학, 영남대학, 계명대학 수시 모집 요강이에요. 요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은 경북대학의 논술 AAT 전형이 이것은 그 772명인데 최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인데 출결 10은 다 같죠. 그러니까 출결 1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과 20은 이게 비중이 낮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느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술이 당날 좌우하는 거고, 나머지는 경북대학이 교과 진행이 대부분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종합 진행도 763명인데 적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영남대학이나 계명대학은 교과 진행이 대부분이 교과 진행입니다. 그리고 종합 진행이 있긴 있지만은 교과 진행에 비해서는 적고, 계명대학도 마찬가지죠. 교과 진행 많고, 교과 진행이 훨씬 많고, 그 종합 진행도 최근에는 대학들이 꽤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진행은 거의 없다 그랬죠. 아까 없습니다. 종합이 많고 논술이 있고.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 쪽과 학생부 교과 진행을 많이 뽑는데 1158명인데, 이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고3 이제 추천 진행인데 학교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 우리 학교 학생이 4%, 그러니까 4월 1일자 기준으로 고3 학생이,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에 200명이 있다가 8명 추천합니다. 8명. 하는데 주로 재수생도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대부분이 고3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논술도 요 정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화여대, 중앙대학, 한국여대, 한양대학은 교과전형이 좀 있고, 그래도 종합이 압도적으로 많고, 논술이 교과전형보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10개 대학은 교과전형은 2,790명인데 논술이 3,953명이죠. 그죠? 논술을 뽑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재수생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10개 대학인데 고대가 논술을 안 치니까 9개 대학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국대학, 동국대학, 홍익대학, 숙명여대, 인하대학, 아주대학, 당국대학, 숭실대학도 교과전형은 적은데 종합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꽤 많이 뽑아요. 그래서 논술이 지금 이게 8개 대학인데 조금 전에 9개 대학이잖아. 그죠? 그러면 17개잖아. 그죠? 17개고 부산대학이 치고 경북대학이 치고 울산대 의대가 논술 칩니다. 그럼 20개 대학이죠. 지금 얘기한 게. 그래서 논술로 다 치는 대학이 33개 대학입니다. 요 빼고도 13개 대학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서울 시내 뭐 웬만한 여대들 다 치고, 뭐 여기 강원대학 없죠. 강원대학 치고 한국기술, 한국 서울가기대 논술 치고 다 치잖아요. 가톨릭 대학도 논술이 있고. 그래서 논술고사는 주로 이제 경북대학, 부산대학 포함해서 서울 시내 대학들, 인하대학, 아주대학, 그리고 당국대학 축전 캠퍼스까지 포함해서 논술 칩니다. 근데 그 논술 진행에는 논술 잘 치면 붙으니까 논술 공부한 재수생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자, 영어가 절대평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요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제 1등급 비율이고, 영어는 요 이제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를 2등급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작년에 해봐서 알겠지만은, 영어 2등급 받으면 서울대학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서울대학은 3등급 받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마이너스 1점이. 이게 마이너스 1점인데, 지금 고려대학은 2등급 받으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2등급 받아도 문제가 없죠. 서강대학도 2등급 받으면 1등급하고 차이가 1점 차이입니다. 고대하고 똑같죠. 근데 경희대학은 1등급, 2등급 차이가 8점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은 1등급, 2등급이 5점인데 1등급 100점, 2등급 95점인데 요걸 다시 인문계는 16.7, 자연계는 11.1% 반영을 해버려요. 이거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화여대가 원래 이 1등급, 2등급 차이가 컸는데 이제 2점으로 줄였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다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 2등급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어 서울대, 연대는 서울대, 고대는 가요. 서강대학도 가고. 그 연대는 못 갑니다. 경희대학도 가기 힘들어요. 영어 2등급 받으면. 1등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영어 2등급 받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갈 수 없는 대학이 있는데, 영어도 가급적이면은 1등급 받아야 됩니다. 그거 훨씬 유리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가 나는 늘 1등급이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다. 뭐 95점 이상 해서 나는 영어는 1등급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영어는 좀 적게 해야 맞죠. 근데 영어를 89점 받았다가 91점 받았다가 뭐 85점 받았다가 93점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1등급 조금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학생은 1등급 받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정시 모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영어 2등급 받으면 연대에 못 간다는 전제하에 원서를 내야 돼요.
영어 2등급 받으면. 영어 2등급 받으면은 고대나 서강대학이나 서울시내대학들이 1등급, 2등급 차이가 아주 적은 대학.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등급이 대학 수준을 결정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영어 2등급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물론 국어 수학 비중이 큰데 1등급, 2등급 차이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 의과대학은요, 역대 제일 많이 뽑습니다. 강원대 의대가 올해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국에 38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38개 의과대학에서 2,977명 뽑습니다. 의대 정원이 올해 역대 제일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연세대학, 고려대학은 특기자 전형이 올해 없어졌고, 의대. 그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재수생들이 많이 갑니다.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재수생들이 꽤 많이 가요. 왜? 논술이 당날 좌우하니까. 그런데 성대 의대는 논술 전형을, 성대가 논술이 있잖아요. 그죠? 성대 의대는 논술을 옛날에 없앴고, 연대 의대도 작년 재작년부터 논술 전형은 의대 안 뽑습니다. 연대 치대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화여대하고 부산대학이 의대는 논술 전형을 없애버렸어요. 자,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은 학종하고 논술 전형이 많고, 지방의대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많고, 자, 여기 대구에 있는 경북대 의대, 계명대 의대, 영남대 의대, 대구 가톨릭대 의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인재는 예를 들어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는 경상북도하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만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의대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의대 정시입니다. 수능 100으로 다 뽑는데 한양대학만 학생부 10% 반영이에요. 한양대학이 가군, 나군이 있는데 의대가 나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화여대는요, 의대 80%를 정시를 뽑아요. 이화여대 의대는 정시를 대부분 다 뽑는 거예요. 이화여대 의대가 가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군인데 이화여대 의대가 컷오프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정시를 워낙 많이 뽑으니까. 전체 정원의 80%를 의대를 정시를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의대에서는 정시를 수능으로 뽑는데 수능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그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한양대학도 의대 56%를 정시로 뽑고, 연대, 인제대 정시 모집에 그 의대가 면접을 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쳐요. 면접을 치는데 정시 모집 수능 100인데 면접을 치는데 이 면접 점수를 수능 점수하고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PF, 그러니까 패스 페일입니다. 이제 결격 여부 판단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울산대 의대가 작년에 정시의 수능 성적이 쉽게 말해서 폭망했어요. 폭망.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원래 울산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대 의대, 그래서 울산대 의대잖아요. 그 다음 고대 의대인데, 고대 의대보다는 중앙대 의대 수준이 내려갔다고. 중앙대 의대보다 그때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울산대 의대는 정시에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PF 면접이에요. 결격 여부만 판단하는데, 제가 아는 학생이 울산대 의대를 그냥 내용이 질려서 낸 거예요. 점수가 낮은데 예상할 때 안 되는데 냈다고. 가나다 내야 되니까. 의대만 간다고 생각하고 재수할 생각도 있고 냈는데 면접 보러 안 간 거예요. 그 뭐 가봐야 안 된다고 생각했지. 원래 안 되는데 그보다 성적 낮은 애가 붙었다니까. 나중에 작년에 울산대대가 그 정도로 작년에 폭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면접이 있을 경우에 면접을 일단 가야 됩니다. 자, 아주대학이 면접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면접을 올해는 5%로 줄였고, 그 충북대 의대가 면접이 있었는데 없애버렸고, 가톨릭 감동대학도 면접을 반영을 했는데 PF로 바꿨고,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의대는 영어 1등급 못 받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영어 1등급 못 받으면 정시 모집에 그 고신대 의대 원서를 못 내요, 아예. 그런 대학이 아무 대학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받고 다른 거 점수 좀 낮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학은 가탐에서 하학2, 생명과학2를 선택할 때 3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아대 의대는 하2, 생2 선택해서 원서를 내면은 3점 가산, 이 3점 가산점은 굉장히 큰 거예요, 원래. 자, 의대 수시 정시 인원입니다. 이화여대가 76명 중에서 수시는 15, 정시 61. 이게 80%잖아요. 중앙대학도 86명에서 정시가 많이 뽑죠. 한양대가 많이 뽑죠.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수시가 많습니다. 원래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 수시를 의대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대 의대에 가면요. 지방대 의대, 한림대학이 똑같죠, 정시가. 충북대학 정시가 많죠. 정시를 많이 뽑습니다. 이 지방대 의대들은. 요 대구도요. 경북대학이 110명 중에서 35명이 정시고, 계명대학은
보세요. 수시 46, 정시 30이니까 정시가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가대는 20명, 20명 똑같습니다. 영남대학도 정시가 76명이 35명가 많이 뽑습니다. 경상대학이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의대를 재수생들이 정시를 통해서 많이 간다. 근데 제가 한의대하고 치대는 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학계 일쪽은 정시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의대를 수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이제 뽑는 건데 그 논술 전형은 이제 줄어가지고 아까 이화여대도 안 뽑고 부산대학도 안 뽑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인데 가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군이고 그 다음 다군입니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요,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 전형의 최장력 기준이 경희대학이 2개 합이 4입니다. 자연계 2개 합이 5, 의대는 3개 합이 4, 그리고 서강대학은 3개 합이 6이에요. 이게 세계 2등급이죠. 그죠? 성균관대학은 영어는 반드시 2등급 받고 영어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 합의 4, 자연계 2개 합의 4.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은 좀 높고 반도체 시스템 여기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희대학이 2개 합의 4고 서강대학이 3개 합의 6이면 낮은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숙명여대 2개 합의 4, 논술 진행입니다. 이화여대 3개 합의 6, 자연계 3개 합의 6. 스크랜턴 학부는 좀 더 높고 중앙대학도 3개 합의 6, 3개 합의 6. 한국외대 2개 합의 4. 요 정도인데 요거 못 맞추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는 최장력 기준이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진행이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이 있는데 인문계가 3개 합의 5면은 3개 합의 5가 되려고 하면 2등급, 2등급, 1등급이잖아요. 자연계는 3개 합의 6, 의대는 4개 합의 5,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진행의 여기는 4개 합의 7이면은 3개를 2등급 받고 1개 1등급이죠. 그죠? 그리고 자연계 4개 합의 8이면 넷 다 2등급 받아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재수생도 가는데 요거는 학교 추천이 돼가지고 재수생 추천을 잘 안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학생부 종합 일반 진행 요거는 재수생도 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최장력 기준만 맞춰도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낮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북대학 최장력 기준인데 제가 논술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3개 합의 8, 요 경상대학 행정학부, 사범대학 인문계는 3개 합의 6, 그 다음에 요 자연계는 3개 합의 8. 3개 합의 8이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3개 합의 8이면 3등급, 3등급, 하나 2등급 받으면 8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못 맞추는 학생이 많습니다. 의예과는, 의대는 4개 합의 5. 4개 합의 5면은 3개는 1등급, 1개는 2등급이죠. 그죠? 자, 요거는 보세요. 의대들은 다 높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가천대학도 3개 1등급이에요. 인하대학도 3개 1등급. 이화여대는 4개 합의 5. 3개 1등급, 1개 2등급. 경북대학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울산대 의대 4개 합의 5. 다 높아요. 의대들은. 그래서 저는 올해 의대가 그 대학들이 요강 코로나19는 예상 못한 거고 또 수험생이 이렇게 준다는 것도 대학은 생각 안 해요. 최장력 기준이 작년하고 똑같으면은 수험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체제를 못 맞추는 게 속출을 하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시 모집에 작년에 이제 우리 대성학원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진행을 부산대 교과 진행에 냈다가 떨어졌어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 재수를 했는데 수능이 완전히 대박이 나서 정시에 서울대 의대 갈 정도 된 거예요. 서울대 의대 갈 정도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시 모집에 작년에 떨어졌던 학생부 교과 진행을 또 낸 거예요. 그 부산대 의대를. 뭐 수능이 대박 날지 몰랐죠. 논술 진행 같으면 논술 시험 안 치면 되잖아요. 수능 치고 나서 논술 치니까. 그러니까 교과 진행을 해가지고 수능 체제를 맞추니까 붙어버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갈 정도 수능이 나왔는데 100% 서울대 의대에 붙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교과 진행을 갔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중에서 작년에 내가 의학계열에 냈는데 수능 체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올해 재수해가지고 의학계열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체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붙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학종도 의학계열은 최장력 기준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올해 제 학생들이요. 작년에 지방 모 국립대 의대는요. 지역인재 진행인데 지역인재 진행이에요.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거예요. 최장력 기준이 높죠. 내신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내신 등급이요. 1.9등급이 붙었어. 의대인데 1.9등급 못 붙잖아요. 근데 1.9 종합 진행도 아닌데 교과 진행인데. 왜냐하면 최장력 기준 맞춘 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등급이 최장력 기준 못 맞춰가 떨어지니까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그 역대급이라 할 정도로 이런 사태가 속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대입니다. 자, 요거 이제 경북대학 작년에 실질 경쟁률입니다. 교과 진행인데, 여기 보세요. 4명을 뽑는데, 4명으로 28명이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7대 1이죠. 47, 28. 7대 1인데, 수능 최장력이 통과된 애가 28명이죠. 5명이 5명. 5명밖에 통과 안 한 거예요. 23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1.25대 1. 그래서 학생부 이게 교과 진행인데 3등급이 3등급 평균이. 그렇잖아요. 이거 교과 진행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원래 경쟁률이 있는데 실질 경쟁률은 이거 최장력 기준 통과된 애들만 뽑아가지고 경쟁률이 낮죠. 교과 진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역 인재 떨어지죠. 확 떨어지잖아요. 경쟁률이. 그리고 이거는 논술 진행입니다. 보세요. 지금 7명을 국문학과인데 170명이 지원을 했는데 170명이 지원했습니다. 아까 이게 세계 합의 8이었잖아요. 세계 합의 8이면은 3등급 하나, 3등급 하나, 2등급 하나인데 지금 보세요. 최장력이 통과된 애가 170명 중에 60명이라는 거예요. 110명이 떨어진 거예요. 3등급, 3등급, 2등급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외행상 경쟁률이 24.29대 1인데 실질적으로 8.57대 확 떨어지죠. 그죠? 이 애들 대상으로 논술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 평균 등급이 낮잖아요. 보세요. 평균이 3.75면은, 평균이 3.75면은 4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경북대학 논술 진행의 내신은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수능 최장력 기준 통과하고, 뭐 경북대학 최장력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통과하고, 말하자면 내신은 영향력이 낮으니까 논술로 통과한 거예요. 논술로 뽑은 겁니다. 굉장히 낮죠. 그죠? 자, 요거는 동국대학입니다. 자, 보세요. 5명을 뽑는데 174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경쟁률이 34.8대 1인데, 8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8대 1.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8대 1이니까 174명에서 40명만 최저를 통과한 거예요. 40명만. 요 2개 2등급입니다. 이게 최저의 기준이. 그러니까 174명 중에서 40명만 최저의 기준을 통과했으니까 134명이 논술 전형에 가가지고 논술 못 쳐서 떨어져야 되는데 수능 최저에서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동국대학 요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입니다. 보세요. 수능 최장력 충족률, 경희대학이 아까 2개 2등급이에요. 경희대학이 2개 2등급이면 낮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11명을 뽑는데 933명이 원서를 냈는데 수능 최저 2과목 2등급 맞추는 게 359명이 맞췄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580명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2과목 2등급 못 맞춰가지고 경희대학 가가지고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이 933명 중에서 거의 뭐 580명이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 원서내가지고 수능 때문에 떨어진다는 게 다 재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최저는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 합격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요, 그리고 이 평균 넣은 거 보세요.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은 자꾸 입시가 깜깜이 진행이다 자꾸 그러고 수시를 많이 뽑으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공개하게 해가지고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자, 경희대학 뭐 다른 과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강대학 보세요. 서강대학이 인문계에 서강대학 경영학부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4,373명이 원서냈어요. 42명 뽑는데 104대 1이에요. 104대 1. 근데 4,374명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2,300명이 체제를 못 맞춘 거예요. 서강대학인데 세계 합의 6인데 아까 세계 합의 6이거든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성대 보세요. 성대 실질 경쟁률 37대 1인데 23대 1. 이 체제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대인데 2과목 2등급입니다. 이게. 영어 2등급 받고. 그러니까 성대 2과목 2등급인데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 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요 경쟁률 69대 1이 23.5대 1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건 이제 성대 마찬가지입니다. 67대 1이 22대 1 됐으니까. 자, 근데 고대는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낮은데 고대는요,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고대가요. 요 일반 진행 작년 겁니다. 일반 진행 요 재수생도 간 거예요. 고대가 논술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고대가 올해도 일반 진행에 이게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이면 여러분 생각에 수능 비교과가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1단계 작년에 보세요. 1,188명을 뽑는데 1단계 5배수예요. 5배수. 5배수면은 보통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대 1이라 이 말은 1단계 5배수니까 2대 1이라는 뜻입니다.
절반은 1단계 다 통과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5배수 뽑는 대학이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1188명 뽑는데 5990명이 1단계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친 학생이 3800명, 1100명이 면접보러 안 간 거예요. 왜 안 가냐? 나는 안 가봐도 최저의 기준이 안 된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3868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서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이 2400명이니까 또 1200명이 또 최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24명이 1단계 5배수 안에 들고 면접 치고 최저를 맞췄는데 2421명 중에서 1188명 뽑으니까 경쟁률이 2.04대 1, 재작년에 1.98대 2대 1, 2대 1. 2대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또 서울대, 연대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생각하면은 3대 1이 돼야 1대 1인 거예요. 거의 미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가 아까 이효린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고대는 뭐라 그러느냐면은 1단계 통과하고 1단계는 2대 1인데 둘 중에 하나는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면접 참가하고 면접이야 수능 끝나고 나서 면접 치는데 할 일도 없는데 면접 보러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만 맞추면 붙는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최저가 요 사태 때문에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맞추기가 올해는 더 어렵죠. 자, 논술 진행인데요. 논술보다는 그 대부분 이제 건국대학하고 내신이 다 있습니다. 이게 내신인데 건국대학하고 연대가 내신이 없어요. 그 나머지 대학들은 내신이 다 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다음 주에 논술 설명회를 별도로 또 논술 선생님하고 이래 할 건데 요 내신이 비중이 낮다 이 말이에요. 요 내신이. 아까 평균이 3점 몇 등급이었잖아요. 경희대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 좀 낮아도 최저 맞추고 논술 잘 치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적성고사는 여러분들이 갈 만한 대학이 거의 없어요. 정시 다 가니까. 이 정도에 한번 가라 그래도 안 가죠. 가천대학은 그 최저도 없고 적성고사가 당연히 많이 뽑죠. 그죠? 이런 대학들이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진행에 요 보세요. 경북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건데 작년에 보세요. 교과 진행이 있고 종합 진행이 있고 논술 진행이 있는데 내신 평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진행에 들어온 애들 평균, 종합 진행에 들어온 애들의 평균, 논술 진행에 들어온 애들의 평균인데 평균이 굉장히 낮잖아요. 보세요. 그 국어국문학과 3.75면은 뭐 4등급도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학교육학과에 3.84등급이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신 평균이. 그거 논술 잘 쳐서 붙은 거라고. 그리고 최저가 높잖아요, 수학교육은 또. 그러니까 최저가 높고 말하자면 내신이 실질 반영률이 낮고 그 논술 문제가 경북대학 AET 진행은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문제입니다. 점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붙은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봤더니 경북대학 수학교육학과 나는 정시 가도 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거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제가 요 몇 개 학과만 가져갔는데 모든 모집 단위를 공개를 다 해놨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진행은 높죠. 1.13. 종합 진행은 비교과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2.25. 그리고 논술 진행은 2.76입니다. 자, 당국대학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진행의 비중이 낮죠. 그죠? 자, 경희대학 논술 진행 비중이 낮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 논술 진행. 서울시립대학은 좀 높은 이유가요. 서울시립대학은 논술 진행에서 많이 안 뽑아. 제일 적게 뽑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신 등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보다는 훨씬 낮죠. 자, 고려대학은 요 아까 일반 진행이 그 학종입니다. 학종. 1단계 5배수 면접 치고 체제에 있다고 한 그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 등급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자, 학생부 종합 진행은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내가 학생부 종합 진행에 작년에 뭐 서울대, 연대, 고대나 의학계열에 냈다. 그런데 작년에 1단계 통과했는데 2단계 떨어졌다. 이거 뭐 2단계 몇 년 못 봐서 떨어졌다. 뭐 1단계부터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올해도 내가 그 대학 가도 내가 재수하고 있지만은 수능이 잘 나온다. 그렇지만 한 가볼만 하다. 그러면은 학종을 내보는 거고, 학종 내는 재수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옆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서 서류평가 하는데, 서류평가하는데 재수생 뽑아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재수생이 지원이 된다 이 말은 재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소개서 쓰는데 혹시 제가 재수하고 있다는 거 써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써도요, 대학에서 다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졸업 연도가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고3 때 쓴 자기소개서 올해 그대로 쓰면 되느냐? 그대로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다. 단지 올해는 서류 평가가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이게 학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기록된 내용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는 서류 평가에서 재수생들이요 올해 유리하지 재학생들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조건 낼 게 아니라 낮춰 내면 안 되니까 괜찮은 대학을 작년에 냈는데 내가 올해 내본다. 그러면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낮추지 말고.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시작할 때 했던 거 그겁니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정시 가는 게 성공하는 확률이 제일 높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50분까지, 그죠? 예. 끝까지 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오늘 제가 요 송원학원에 와서 설명회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왔는데, 작년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요 강당에다가 학부모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처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얘기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교과 성적만 좋은 학생 선발하지 않습니다. 교과 성적만 좋은 학생 선발하는 게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이제 이렇죠. 아까 연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연대는 이제 3학년, 지금 현재 올해 고3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가 반영이 되는데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했으니까 수상 경력하고 그 다음에 창치 활동을 다 빼버리고 서류평가 하겠다. 그리고 졸업생들도 작년에 3학년 1학기, 그리고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2학기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연대만 그렇게, 다른 대학들 그렇게 하는 대학이 없어요.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해놨다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3 중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과 활동을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으면은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더구나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재수생들 기록된 내용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재수생이 분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성적이 3학년으로 갈수록 상승세이면 유리하고 1단계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면접이 있는 경우, 대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하고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물론 없는 대학도 있어요. 없는 대학도 있는데,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요 면접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 요 면접이 원래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포함해가지고 이걸 서류라 그러는데, 서류 확인 면접이 있고, 이 서류 확인 면접은 그러니까 학생부 소개에 기록된 내용하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추천서는 지금 없앤 대학도 꽤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있는 대학도 꽤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추천서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모든 대학이. 근데 추천서까지 있으면은 요 안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서류 확인 면접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거를 단수 면접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을 어렵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만 물어보는데 답변 준비 시간을 별도로 주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주고, 문제를 제시문이라 그러거든요. 제시문 활용 면접이라 그러는데,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속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푸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 혹은 5분, 긴 대학은 15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15분 동안 묻고 답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2단계 당락을 면접이 좌우합니다. 제시문 활용하면 당락이 굉장히 커요. 아이고, 끝났네. 자, 제가 이제 조금만 여담 삼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정시 모집 얘기를 제가 조금 했는데요. 정시 모집이 아까 이제 수시모에서 이월된 인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상 점수가 예상보다 낮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송원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원학원 선생님들이 서울 우리 대상원을 포함해서 정시 모집에 나중에 이제 배치기준표나 맺히면 어느 대학인데 진학자료가 나오면 그걸 종합해서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알아서 상담 학원에서 책임지고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면 되고, 다만 올해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게 작년에 예상 점수보다 그 수능 응시자가 작년에 48만 명에서 확 낮았는데 올해는 아까 44만 명 될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44만 명 되면 예상 점수를 더 내려갈 건데 이게 실제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송원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교육청 모의고사는 안 보니까 문제풀이만 한 거고 우리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여러 번 봤지만은 지금 이제 이 입시 기관에서 치는 모의고사는 주로 학원 위주로 봅니다. 고3이 잘 못 쳐요.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6월 모평도 지금 안 친 학교가 많은데 그래서 이 학원에서 치는 우리 대성이나 다른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 성적은 공부 잘하는 재수생들 우리 대성학원하고 메가스터디하고 포함해서 치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가장 객관적인 성적이 어제 받은 6월 모평 성적이죠. 그래서 지금 6월 모평 성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 들어올 때 받은 거 보면은 6월 모평 성적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냐고 자료를 오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대성학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그 지원 가능 점수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오늘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자율학습 시간에 어제 받은 내 성적표하고 표준 점수가 100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받은 거기 보면은 내가 몇 점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그 어제 받은 6월 모평 표준수 100분이 가지고 올해 정시 모집에 갔을 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자료인데 이거를요 종이 크게 우리가 인쇄해가지고 전국 고등학교에 다음 주에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디 쓰느냐? 나중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23일부터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상담도 하고 내가 수시를 어느 대학까지 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9월 16일 날 9월 모평을 보면요. 이거는 9월 모평 9월 16일 날 보고 나면 성적은 원서 접수는 수시 모집 9월 23일인데 그 뒤에 나옵니다. 9월 모평 성적은 점수 안 놓은 상태에서 수시 모집 원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내가 수능 성적이 있고 올해 그동안 수능이 얼마 올랐는가를 잘 모르잖아, 그죠? 어제 받은 6월 모평 성적이 가장 객관적인 성적이니까 그거 딱 비교해 보면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작년 내가 받은 작년 실제 수능하고 작년 여러분들이 수능을 쳤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제 받은 6월 모평 성적을 딱 옆에 표준 점수는 난이도 때문에 점수가 틀립니다. 100분이 과목별로 100분이 하고 등급이야 이제 좀 대략 나타내는 게 100분이 딱 비교해 보면은 내가 그동안 송원학원에서 2월 달부터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거의 4개월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별로 다 모르는데 아마 성적들이 100분이 비교하면 다 올랐을 겁니다. 대부분 올랐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한다고. 그래서 작년 내 수능 성적의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등급, 그리고 탐구, 그리고 어제 받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00분위 등급을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딱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올랐고 그러면 내가 이제 수시 모집을 올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겠지만은 수능은 올해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이 가면 갈수록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 9월 모평 끝나고 실제로 수시 원서 낼 때는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정시에 내가 굳이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수시를 뭐 재학생들이 아까 많이 된다 그랬는데 거기를 뭐 낮춰서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60%에서 70, 80% 가까이가 재수생들이 다 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나중에 수시 모집 원서 낼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올해 여기 제가 재학생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재수생들이 약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6월 모평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학생들이 재수생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역대 제일 약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간에 반수생이 많을 거라 그러는데 반수생도 그렇게 안 많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대학교 1학년들이 대학생은 됐는데 학교도 못 가고 기분도 별로 안 나고 듣자 하니까 올해 고3들이 역대 제일 약체라 그러고 숫자도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또 의대 지원도 많이 뽑는다 하니까 수능 시험만 한번 쳐보겠다. 그런 학생들이 숨은 재수생이 있어요. 근데 학원도 안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경쟁이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송원학원에서 12월 3일이면요. 3일이 목요일인데 그 전주까지 수업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12월 3일 수능이면은 11월 달쯤 가면은 수능이 한 달 남잖아요. 한 달 남으면은 고3이 되었던, 여러분 작년에 고3이었는데 재수생이 되었던, 저는 대상원에서 오랫동안 학생을 지켜본 사람인데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송원학원에서 날고 기고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한 달 후에 치는 수능에 나올 것만 가르친다고.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건 고3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것이 일주일 남은, 한 달 남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결국은 수능에서 성공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보세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수생 안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성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송원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같으면은 대성 모의고사하고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모든 시험을 통틀어 가지고 실제 수능을 제일 잘 치는 학생이 제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입니다. 작년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어떤 이유에서는 못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가는데 올해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안 가본 길이니까 잘 모를 텐데 무수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작년에 올해 원하는 대학 못 갔고 내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생각 할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인생이 한참 선배잖아, 그죠? 한참 선배인데 제가 상당히 많이 선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은 거의 100세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내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 가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20살이 넘어갔는데 내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 가 있고 나는 20살 문턱에서 1년 늦어가지고 인생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요, 남학생 군대 가는 거 빼고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 동안 송원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내년에 원하는 대학만 가면은, 열심히 하면 가죠. 가면은 긴 인생에서 1년 송원에서 재수한 거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열심히,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 조심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 송원학원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